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최규성의 대중음악 LP 가이드. 아마 가이드란 말이 일반화된 것은 어떻게 보면 그 해외여행 자유화가 이루어진 다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1988년인가요? 9년인가요? 그때 해외여행을 이제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게 나라가 풀어준 겁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특별한 사람들만 허락을 받아서 해외에 다녀올 수 있었던 그냥 섬이었을 뿐이죠. 네. 섬도 그보다 좀 낫겠다. 뭐, 그런데, 그러면서 해외여행 가고 그럴 때 초창기니까 지금처럼 배낭여행을 할 수 있는 노하우도 없었을 테고, 갔을 때 현지에서 가이드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나라에서 뭐 관광 안내원 뭐 이런 분들이 계셨습니다만, 밖에 나갔을 땐 그래도 영어로 써야 되니까, 가이드. 네. 해외여행에 서툴렀을 때는 가이드의 역할이 정말 절대적이지 않았겠습니까? 잘못된 가이드를 만나면은 돈도 뺏기고 일정도 베리고 말이죠. 네. 대중음악, 오래된 음원, 희귀 음원, 멋진 음원을 우리에게 가이드해 주시는 멋진 가이드 한 분 모셨습니다. 최규성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맞아요. 좀 가이드라는 얘기를 하다가 네. 한동안은 또 이렇게 신토부리 네네. 88 올림픽 이후에 네네. 그것도 다 여행 자유라고 또 이게 맞물리네요. 네, 길라잡이라는 얘기로 길라잡이. 예, 이게 좀 한동안 바뀌었죠. 모든 걸 한글로 하는 멋스러운 우리말로. 네. 그러다 요즘은 다시 좀 가이드를 좀 또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새내기라는 네, 새내기. 네, 예, 또는 이제 갓길 뭐 이런 표현들은 참 멋지고 아름답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발견된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만 목고지란 말도 그렇고 네. 백기현 선생님께서 이런 것을 많이 발굴해서 한글이 더 어려워. 무슨 말인지 전혀 보면. 근데 참 이뻐요. 그러니까 뜻을 몰라도 어감이 참 이쁠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요. 뭐 하야로비 이런 건 얼마나 좋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하야로비라는 또 듀엣도 있었죠. 듀엣도 있었죠. 네. 그러고 보니까 또 남성 듀엣, 여성 듀엣 계보도 한번 쫙 훑어드려야 되는데. 아, 그럼요. 예, 저 그런 거 좋아합니다, 저도. 가뜩이나 요즘 제가 이제 프로젝트로 듀엣 활동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랑? 아, 이정열 씨랑? 예, 이정열 씨랑. 듀엣 인기 가수. 그러니까 보통 저는 뭐 남자들은 네. 남자들 시커먼 남자 둘이서 듀엣하는 건 별로 관심 없었고. 아, 그렇습니까? 이 여성 듀엣이라든가 최소한 혼성 듀엣 정도는 대줘야 관심을 좀 가졌죠. 두꺼비와 개구리. 너와 그렇죠. 나. 네. 네. 불어로 하니까 이게 라나의 로스포, 또 뚜아에무아. 뚜아에무아. 네, 이런 거. 예. 그죠. 그렇죠. 네. 뭐 양파들도 있긴 있었습니다. 남자들끼리 하는 거. 양파들은 좋았던 것 같은데. 어니언스. 예. 네, 저는 근데 아도니스도 좋았고. 아도니스. 예. 에보니스라는 검은 양복에 검은 안경 끼고 나와서 노래 부르던 듀엣도 있었습니다. 거기는 어떤 트로트하고 네. 약간 네. 뽕 트로트였죠. 아, 뽕 포크. 그거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한국적인 듀엣일 수도 있으니까요. 뽕이 들어가야 대중성이 사실 확보되는 거거든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슬픈 현실인데 보면. 네. 네. 맞아요. 그 두 분이서 기타 치면서 그 기타 그림자에 이런 노래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기타 주법 자체가 네. 완전 뽕필이 그냥 가득해가지고 아유 딱 들으면은 요거 에버니스구나. 네, 세간에서 그 오브리풍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네, 사실 에버니스 때문에 서유석 씨가 가수 데뷔한 거죠. 그런 겁니까? 네, 그 예전에 그 명륜동 앞에 네네. 그 플레이보이인가 카사노바인가 하는 그 클럽이 있었나 봐요. 둘 다 이름이 마음에 드는군요. 네, 아무튼. 네. 뭐 서유석 씨하고 잘 어울리는 클럽인데 거기서 서유석 씨가 매니저 일을 했는데 네. 에버니스가 이제 무대에 올라야 되는데 네. 펑크를 낸 거죠. 펑크를 하니 어떻게 해요?
그거 대신 대타로 올라갔고 네. 노래는 워낙 기타를 잘 치시고 네, 했습니다. 네, 네. 그 장면을 또 왜 코미디언 구봉서 선생님이 거기 앉아 있어가지고 이걸 봐서 또 방송에 그러니까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아. 누군가의 그 인연은 참 우연하게 다가오고 네.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본인이 실력이 준비가 돼 있느냐 아니냐 네. 이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군요. 또 한편 환경이 주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악기점의 아들이 네.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푸주간집 딸이 대단한 그 요리사가 되기도 하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레코드집 딸이 레코드 가게 딸로 태어나서 음악 신동으로 유명해졌다가 레코드도 뭐 큰 것도 아니고 네네. 그 동두천 이제 미군 부대 옆에서 있는 백판이죠. 아하, 백판들. 해적판. 예, 그러니까 해적판이라는 그 미팔군 부대에서 나오는 걸로 그 당시에는 그 팝송 해적판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네, 복제판이죠. 네, 근데 그 레코드 가게에는 이상하게 음악을 좋아하고 춤추기 좋아하는 딸이 있어서 네, 네. 어릴 때부터 정말 코올리기 어릴 때부터 음악 나오는 각종 음악에 맞춰서 그 아주 그루브를 타는. 네. 그래서 미팔군들의 그 병사들이 병사들에게. 거기 아주 신동 아주 노래 잘하고 춤추는 신동이 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보러 미군들이 거기를 갔던. 네. 그 소문이 나서 또 극장쇼 관계자들이 몰려오고. 네. 이게 이제 김명옥이라는 어린아이인데. 김명옥. 예. 네. 그래서 평범한 이름이군요. 60년대에는 김명옥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극장쇼 천재 소녀 가수 뭐 이렇게 나왔죠. 네, 네. 이게 이제 남인데 오늘 남이. 저희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지금 신중현이 사랑한 여가수들 이제 두 번째 시간이잖아요. 세 번째군요. 세 번째인가요? 네, 네, 네. 예. 그 남희 씨도 네. 신중현이 사랑한 여가수에 이제 포함이 되죠. 신중현. 네. 그 없는 걸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남이가 국내 공식 데뷔한 거는 남이와 머스마들이라는 이태리 그 로마노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밴드의 이제 프론트 우먼으로 그러니까 솔로 데뷔 이전에 네, 데뷔를 네. 했는데 그 이전에 사실 걸그룹을 했어요 또. 해피돌즈요. 해피돌즈. 네, 전에 한번 소개하셨었어요. 아, 그랬나요? 네네. 예. 네. 그래서 이 노래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 카나다에서 77년에 음반이 나왔는데. 캐나다에서 음반을 냈어요? 그렇죠. 예. 지금 뭐 LP 가격은 150만 원이 넘죠. 네. 근데 최근에 이제 CD로 재발매돼서 나갔으니까 네. 구하실 수 있어요. 네. 그 노래 안에 대부분 이제 뭐 북이 이런 노래들 댄스풍의 노래들이 많은데 네. 팝이죠 대부분. 팝이었군요. 근데 단 한 곡이 바로 신중현 선생의 봄비인데 네. 이전에 이제 이정화의 오리지널 봄비 그렇죠. 그리고 박인수의 소낙비 같은 봄비하고 달리 남이 해피돌스 시절에 이제 김명옥이 부른 이 봄비는 굉장히 아주 또 고급스러운. 네. 그리고 그 앞에 두 분보다 훨씬 음악적으로 좀 탄탄하다 그럴까요? 네. 역시 남이 노래 잘한다 이런 얘기가 절로 나옵니다. 레코딩 기술도 분명히 캐나다가 그 당시에 한 수위죠. 앞서 그렇죠. 있었을 테고요. 그렇죠. 네. 느낌이 말입니다. 네. 그 어덜트 컨템포러리라고 하죠. 어덜트 컨템포러리.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미국의 중산층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편안한 느낌의 자 한춤 땡기실까요? 이건 아니구나. 그런 거. 이제 락 질감이라기보다는 네. 팝 발라드 느낌이 이제 강한데 80년대 들어서 이런 성인 발라드 금방 얘기하신 네. 그거를 성인 발라드라고 얘기하죠. 나훈아 뭐 잡초라든가 네, 네. 영영이라든가 사랑 그런 무시로라든가 거. 네, 네. 사랑 이런 노래들. 그것도 새로운 또 장르인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낸 건 아니지만 남이는 정말 탁월한 보컬리스트인 것 같아요. 이때가 참 약관한 나이 아니겠습니까? 77년도면 꽤 젊은 나이였는데 말이죠. 젊은 티네이저죠. 티네이저였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원숙한 목소리와 그런 테크닉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꼬마 대여스타 때부터 하셨으니까. 예, 그리고 그 미국 병사들이 봤을 때 얼마나 인형 같은 그런 애였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예. 남이의 놀라운 재발견. 사실 신중현이 사랑한 여가수 1호 가수였던 장미화 씨. 예. 장미화 씨는 정말 인형을 능가하는 정말 섹시한 네. 아이돌. 그렇군요. 개념. 옛날 레이디버드
걸 밴드를 네네. 했었거든요. 그때 사진 보면 정말 이뻐요. 보면. 저는 그 사진을 보질 못했기 때문에. 제가 걸그룹 전시회 때 네. 전시를 했는데 아, 예. 안 오셨군요 그때. 그렇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뭐 죄송할 것까지. 인디 그 밴드 전시할 때 제가 갔었습니다. 아 그때는 오셨나? 네네. 거기에 뭐 제 사진 한 장도 안 붙어 있었으면 저는 갔습니다. 아, 바로 반격을 또. 이번에 내년에 인디 20주년인데 네네. 두 번째 그 인디 뮤지션 사진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때는 우리 병희 씨 사진이 하나 그 저번에 거리 아, 버스킹 예, 때 예. 나 그 광석 씨가 네네. 우산 받쳐주고 할 때 찡했어요 그날. 네. 저도 찡했습니다. 그 비싼 기타에 물 들어갈 것 같아갖고는 얼마나 제가 조마조마했는지. 그래서 나는 뭔가 동료에 그랬는데 동상이몽이네요. 하여간 농담 그냥 재밌어 우리 선배이 씨. 아, 다음 여가수 이름 보고 저는 좀 사실 좀 두근두근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신중현 선생의 그 여가수들 이게 읊다 보면은 잘 안 나오는 이름인데 저는 이분의 이름을 한번 듣고서 고등학교 시절에 FM에서 이분이 부르는 마른잎 예, 이거를 듣고서 녹음했거든요. 저 동시에 누르면서 그걸 듣고서 이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신중현 선생의 여가수들 중에 이런 질감을 가진 보컬리스트를 제가 못 이게 만나봤습니다. 맑고 청아한 네네. 보컬이어서 신중현 선생도 한동안 네. 좀 인터뷰할 때 가장 아쉬웠던 신중현 사단 여가수 중에 얘기하면 이마영 씨를 꼽았는데요. 네네. 지금 얘기한 뭐 마른 잎이라든가 미련 네. 이런 노래들은 사실 장현 씨 노래로 많이 저음의 그렇죠. 가수죠. 네. 전혀 이제 다른 그러니까 그런 노래들의 오리지널 가수죠. 오리지널 가수. 근데 음반을 발표하고 신중현 선생은 제2의 뭐 김추자 네, 정도로 네. 대중적 어떤 인기를 끌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한양대 연극영화과를 다녔고요 당시에 네. 그 KBS의 이제 방송 DJ를 맡았는데 DJ로도 활약을 하셨고. 네네. 네. 이게 문제가 됐죠 보면은. 왜요? 그때 이제 담당 PD가 유길촌 씨였는데 아, 예. 이 PD랑 눈이 맞아서 요즘도 이렇게 보면은 PD 작가 커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물론 네. 심수봉 씨도 그랬잖아요. 네, 네. 심수봉 씨도 방송 KBS가 가면 보면은 라디오가 짝짓기 방송인가? 하긴 하춘아 씨도 말이죠. KBS 그렇죠. 예, 지금 결혼했습니다. 맞아요. 네, 네, 네. 예. 그래서 결혼을 해서 미련 없이 미련을 부르고 미련 없이 은퇴를 했죠. 그렇군요. 근데 재밌는 거는 남편? 남편의 동생이 네. 이제 문화관광부 장관했던 배우 유인촌 씨. 유길촌. 맞다. 유길촌 씨는 나중에 그 드라마 PD로도 많이 활약하셨고. 그렇죠. 예. 이분이 원래 고려대학교 극예술연구회 출신입니다. 선배시네요. 그러니까 제가 거의 동아리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 고대 극예술연구회, 고대 극회에서 배출한 그런, 이런 문학 인사들이 좀 계신데. 네. 고 여운계 선생이 계셨고요. 그런가요? 네. 그리고 연기도 연기지만 다방면에 걸쳐서 많은 활동을 하신 박규채 선생. 예. 박규채 선생님도 돌아가셨나요? 머리 잘 모르겠어요. 하얗시고. 예, 워낙 머리가 하얗기 때문에 제가 그분은 제가 국민학교 들어갈 때부터 봤을 때부터 계속 머리가 하얗으니까요. 예. 근데 유길촌 선생도 연출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마영이라는 가수는 유인촌 씨의 형수군요. 네. 신중현 선생님이 저한테 본인 노래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고 직접 이제 물으신 적이 있거든요. 네, 네. 저는 선녀라고 얘기했죠. 서유석의 선녀. 서유석 선녀는 뭐 이렇게 좋아하는 버전은 네, 아니고요. 네. 신중현 선생님이 직접 부른. 그렇군요. 그 얘기를 지금 하다 보면은 오늘 순서를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릅니다. 자르고 바니걸스 얘기를 지난주에 잠깐 했었습니다. 잠깐 했는데요. 네. 그 얘기만 했었잖아요. 그러면 네. 당시 이제 동시녹음 시대라 네. 에코음을 넣을 수 없어서 쌍둥이 자매가 번갈아 가면서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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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마치 그 우주의 그 스페이스 사운드처럼 들리게 하는 음악 실험을 했던. 네. 그러니까 입으로 서로 이렇게 그 에코음을 내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웃겨요 이게. 번갈아 가면서 네네. 쌍둥이니까 목소리도 비슷하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근데 이게 마치 에코음처럼. 예.
계속 이렇게 뭔가 울리듯이. 그러니까 우주에서 나는 어떤 스페이스 사운드는 이런 게 아니었을까 하는 신중현 선생의 그 상상력으로 시도한 건데 좀 너무 웃기죠. 아니 근데 임대영 PD가 지금 감탄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롤랜드사에서 나온 스페이스 에코라고 하는 그런 게 있나 봐요. 네, 그거를 지금 인간의 목소리로 구현을 했다라고. 네. 요즘에 사실은 예를 들면은 그 고속도로 같은 데서 네. 파는 테이프 보면은 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이거 있잖아 나오잖아요. 그 바이브레이션에 이제 예, 극치를 보여주는 분들이 많죠. 그렇죠. 네, 그건 참 들으면서 좀 민망한데 지금 성가곡 그렇게 바이브레이션 네. 걸어서 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재밌는 곡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바니걸스도 이렇게 신중현 사단이라는 이름을 붙으면서 데뷔를 이렇게 고정숙, 고재숙 그렇죠. 부산 출신 예. 그리고 대단한 어머니의 매니지먼트 힘입어서 70년대를 풍미했었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 시기부터 사실 신중현 선생은 69년부터 네. 영화의 이제 영화 음악 감독을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첫 영화가 푸른 사과. 푸른 여기는 사과. 이제 남진이 주연 배우였고 여자 배우로 이제 최영희 씨. 최영희. 거기에 예. 트윈폴리오도 출연했고 아, 또 조영남 씨도. 그러니까 사실 이때 최영희 씨하고 그 조영남 씨의 또 약간 그 썸이 좀 시작됐던 네. 그 영화로 인해서고요. 그건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그 이후에 뭐 그 영화 미인에서는 네네. 신중현 선생이 직접 출연까지 하셨죠. 그렇습니까? 아우 출연만 하는 게 그치는 게 아니고 네. 그 여배우가 키스씬까지 하시죠. 신중현 선생이 아주 보기 힘들었습니다. 보셨습니까? 아직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가지고 그 있고. 보기가 역겨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뭐 안쓰러웠다는 건가? 아니면 저는 질투가 났다는 얘기인가요? 안 어울리시니까 네네. 약 질투죠. 근데 아이고. 이제 그 영화는 뭐 그 영화 작품적으로는 네. 뭐 좀 많이 떨어지지만 네네. 신중현과 엽전들의 최전성기 시절의 어떤 칼라 영상이 네. 담겨 있다는 예. 점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음악 자료이기도 하고요. 근데 영화 제목이 미인이잖아요. 근데 네네. 미인이 워낙 히트. 영화 속에는 미인이 안 나와요. 그래요? 예, 굉장히 사이키델릭한 연주를 하고 그 빗속의 여인은 네. 오히려 나오고 보면 그러면 음악 영화군요. 완전 음악 영화죠. 그러니까 신중현 선생 엽전들 그 얘기예요. 보면. 그렇군요. 그 다큐멘터리 비슷한 느낌이 다큐멘터리는 아니고 예. 나름 멜로 그 풀로 이렇게 미인이 안 나오는데 무슨 멜로가 아니 그 여배우는 미인이지. 노래 제목이 미인이 안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노래는 미인이 안 나와 이상하게 보면. 그렇군요. 근데 그 영화 굉장히 신중현 선생의 최전성기 연주, 이남희 선생의 연주, 이걸 네. 칼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데, 네. 여하튼, 이렇게 뭐, I love 마마라든가, 네. 그리고, 연인들이라는 또 영화 주제도 맡아서 했거든요. 참 대단한 그 창작력, 대단한 활동력을 보여주고. I love 마마는 사실 음반, 노래들이 좀 그렇고요, 대부분. 네. 그렇게 뭐, 뛰어난 노래들이 담겨 있는 건 아닌데, 연인들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이승현 씨가 또 신중현이 사랑한 여가수 리스트에 또 등재됩니다. 배우 이승현 말고 당시에 굉장히 글래머스했던 그 체격 좋았던 이즐이라는 노래. 생각하면 무엇해 이즐이 그렇죠. 네. 그 이승현 씨가 두 곡을 불렀습니다. 지금 기록된 거 보니까 나를 보러 와요. 네. 그리고 인연들 이 두 곡을 연인들 예. 네. 준비해 오셨습니다만 엄청난 희귀 앨범이죠. 이거. 그렇군요. 네. 150만 원을 호가한다고. 네. 그러니까 지금 갖고 오신 앨범들 중에 10만 원대는 별로 없어요. 네. 그렇죠. 지금 네. 사실 이 신중현이 사랑한 여가수들 네. 이 주제로 하는 음반들 다 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한 5천만 원은 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최규동 선생을 실제로 봤을 때 네. 수중에 돈 100만 원을 갖고 있을까? 라고 이렇게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또 면도를 안 하고 오니까 바로 또 그렇잖아요, 임대영 PD. 안 그래요? 네. 그런데 들고 있는 보통 들고 다니는 LP만 합쳐도 수백만 원 되는 그런 대개 갖고 계신 거를 사실 이런 것을 우리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으로 환산합니다만 정말 인캘큐러블인가요? 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
좋아해서 이제 또 이렇게 모았잖아요. 네네. 보면은. 네. 뭐 그런 거지. 근데 요즘은 저도 워낙 이 대중가요 음반들이 네. 비싸서 네. 저도 사기 사실 힘든데 이제 뭐 이렇게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음반 구할 때 이거를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네. 전시를 할 수 있는 아이템인가 아니면 네. 대중음악사에서 뭔가 의미 있는 건가 이런 거를 좀 따지죠. 알겠습니다. 신중현이 사랑한 여가수도 오늘 세 번째인데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 줄 노래를 하나를 남겼어요. 예, 그죠? 아까 이제 푸른 사과. 예, 그러니까 예. 신중현 선생의 첫 영화 음악 감독 작품인데 네. 최영희 씨 노래 듣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뭐 트윈폴리오 노래도 있는데요. 네. 뭐 여성들이 아닌 거로. 그렇죠. 여기서 이제 유일한 최영희 씨는 신인 여배우로 이게 데뷔한 영화이기도 하죠. 보면.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어떤 역을 맡아서 네네. 그 전에 최근에 그 가요 반색이라는 영화도 발굴됐잖아요. 네. 거기에도 68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네. 최영희 씨가 또 나와요. 보면. 최영희. 네. 그 당시에 최영희 씨는 워낙 또 연대 작곡가에 다녔던 여대생이고 네. 여러 뭐 배우로서도 그러고 DJ 가수 이렇게 좀 멀티플레이어 같은 아주 능력 있는 네네. 잘 이쁘고 이래서 남성들이 되게 좋아했던 인기가 많았던 분이죠. 네. 아마 지금은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노래는 최영희의 작별로 골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세대 작곡가였고 그리고 이렇게 영화 배우로도 활동하고 DJ로도 활동하고 노래도 불렀고 이런 당대 그 젊은이들의 로망 중에 한 분이었는데 호련히 하와이. 그렇죠. 예, 네가 가라 하와이. 예, 그 하와이를 가셔갖고 그 다음부터 우리 연예계에서 사라진 거죠. 그렇죠. 예. 그러고 보면 참 그 젊은 시절에 재능을 만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자기가 접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만두거나 그리고는 능동적으로 자기가 완전히 그걸 차버리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시절이 프로로 네. 뭔가 연예인을 하려는 게 아니고 네. 좋아서 했던 시절이었거든요. 보면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결혼과 더불어 여성들은 은퇴하는 경우가 뭐 다반사였죠. 하긴 뭐 쇼비즈니스계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나 그때는 더 험했었고 여성들한테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시대에 여가수 여배우로 살아간다는 거는 정말 고단한 일이 아니었을까. 당시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연예인이 되겠다 또는 가수를 하겠다라는 마음이 없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냥 네. 좋아할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뭐 돈 벌겠다고 하는 이런 개념도 없었고 그만큼 순수했었고 말이죠. 그렇죠. 공동체 네. 정신도 살아있었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최영희가 불러주는 작별을 들으면서 일단 신중현이 사랑한 여가수 3편을 작별하고요. 네. 예, 다음에 4탄 네. 이제 마지막 결산 때 마지막. 뵙겠습니다. 4탄까지 하네요. 한 예. 달을 하네. 4탄입니다. 4탄 나 물러가라. 고맙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 예, 예.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